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무증상 환자 증가에 따라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900명을 넘어서는 등 환자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가 격리자만 지금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511명입니다. 통상 주 중반에는 주 초보다는 이제 검사 건수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소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당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1, 2주 뒤면 1,000명까지 나오는 그 상황도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방역 체제가 그대로라면은 1,000명 나오겠지만 이럴 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 주말에 450명, 438명 나온 것은 진단 검사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 어제 451명 이건 약간 감소 추세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19일 날 1.5단계 했고 24일 날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주 중반부터는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이게 오늘 뭐 하루 만의 데이터입니다만은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꺾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분간 떨어지기가 어려워 보여서 앞으로 2, 3일 더 관찰을 해보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좀 신속하게 2.5단계 올리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지 만약에 주말까지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변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1.5단계, 2단계 할 때도 좀 며칠 차이로 조금만 선제적으로 했으면은 예. 어느 정도 통제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500명이라는 수준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 방역 체제가 아마 한계에 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방역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신속한 2.5단계의 격상이 필요하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확산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아니라 소규모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까지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금의 단계는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뭐 이번 주 중반,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지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교수님도 그렇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2.5단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400명, 500명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 2.5단계를 해야 될 예. 기준이 넘어간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2단계 격상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며칠간을 더 관찰해 보는 것인데 지금 8일째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주말까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일단 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격상을 선제적으로 해야만 이 앞으로도 우리가 긴 겨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좀 멈칫거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방역이 안 되면은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방역이 우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주말의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방대본이요, 그 11월 집단 감염 진단 소요일 분석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첫 환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확진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봤더니 한 일주일 이상 걸린 사례가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5건 중 1건 정도는 이제 최초 이 학기 확산 차단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추세인데 이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우리 방역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확진자가 나와야만 그 주변의 확진자들의 동선을 찾아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즉 초발 환자를 발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지역사회에서의 M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발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고 요 사이에 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유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경증인 사람들이 선별진료소 찾아가고 진단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가볍게 감기나 독감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 무료가 아니라 내가 증상이 약하던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꼭 코로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이 빨리 접근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심스러우면 그런 좀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스크리닝 개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진단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N차 감염, 무증상 감염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선제적인 이런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선별진료소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뭐 1,000명, 2,000명 정도 실제로 받고는 있는데 이것은 예약을 해야 되고 숫자 자체도 너무나 적기 예.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모든 시민은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꼭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 이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당국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즉시 입원이 가능한 위중증 환자 병상이 지금 59곳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중환자 병상이 꽉 찰 거란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예, 수도권 같은 경우 뭐 인천하고 경기가 10개 정도씩 남아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정도가 중증으로 간다고 치면 뭐 이 500명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10명씩이라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아직은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101명 이것이 76명부터 갑자기 늘어나서 며칠 사이에 101명이 된 것인데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중증 환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의 발생 상황을 보면 젊은 층들이 많아서 조금 중증 환자로가 나누는 것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예. 상황은 이 병상이 좀 마련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공적 영역에서만의 중환자 병상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상급 종합병원 그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 이 협의가 잘 되면은 그쪽 병상을 어느 정도 비워서 쓸 수 있는 지금 위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병상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보니까 뭐 생활치료 시설을 좀 더 확충하겠다 뭐 이런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도 대책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생활치료센터인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병상만 해도 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못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적 부분뿐 아니라 일반 병원들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병상 확보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물론 중환자실이긴 하지만 예. 일반 병상이라든지 또는 생활치료센터 또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자가치료의 개념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어제 부산 사례도 짚었습니다만 병상이 부족해서 대구로 이송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 경남, 전북,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가용 병상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합니다. 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 좀 시급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수능 얘기해봐야죠, 교수님. 당장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 참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꼭 치러져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다뤄보면 지금 일단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10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최대 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검사도 실시가 됩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49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증상이 꼭 오늘 밤까지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나면서 증상이 나올 경우에 있어서는 예. 사실 발열로 인해서 내일 아침에 당국에 신고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격리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론 발열 체크도 뭐 3번씩이나 하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 다 체크가 되겠습니다만은 발열 이외에도 자기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실 열이 없어도 바로 얘기를 해서 격리된 시험실에서 시험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매 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아마 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날이라 물론 하루입니다만은 그런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시험실을 이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교실 내 기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체온 재보면 좀 기온이 낮은 음식점에서는 체온 재면 뭐 3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발열 체크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발열 체크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체크하는 동안에 기침을 안 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발열도 하여튼 제일 중요한 증상의 하나일 수가 있고 또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히터를 틀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체온 조절이 쉽지 않아서 가벼운 옷, 즉 얇은 옷을 많이 입고서 체온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어저께도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공기가 흐름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실은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감염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한 한 당국에서는 히터를 너무 세게 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예. 점심시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식사를 하면서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아는 학생들이 옆에 있을 경우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물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험 보는 그 하루 동안은 흡연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수능을 하루 앞두고 조금 걱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에서 지난 29일에 강사가 확진된 이후에 수업을 듣던 학생 16명이 추가로 또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 수험생은 없다고 밝혀지곤 있습니다만 혹여나 이 확진된 학생들이 뭐 대치동 학원가를 돌아다니면서 수험생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거 학교는 뭐 원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원인 경우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또 잘 아는 친구들이 밀접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학원 내에서의 감염이 생겼고 또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옮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고3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어 있어도 증상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지금 49만 명이나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이것이 안전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끝난 다음이 더 걱정일 수가 있겠죠. 예. 이 시험장 내에서의 감염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본 학생들은 시험 보고서 며칠 안에 어떤 증상이든지 나타나면은 바로 선별검사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감독 선생님들은 아마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원하면 전부 시험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시험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 시험이 예. 수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능 이후의 절차에서도 자기가 만약 감염이 되었다든지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례 좀 더 살펴보면 지금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 중 한 명이 또 최근에 등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혹여나 또 학교 내로 교내 전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행히 이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지금 3일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안에서의 뭐 감염 확산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학생들이 등교는 안 했다 할지라도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의 접촉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고등학교인 경우는 괜찮지만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학교 내에서의 전파가 지금까지는 잘 통제가 되었지만 일단 계절이 겨울로 가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학교 내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겨울이 끝나는 1월, 2월까지는 즉 올해 한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는 학교 안에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별 상황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제주도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확진자만 총 2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이제 제주도를 많이 찾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이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것은 뭐 결국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나마도 제주도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실은 서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고 오늘은 수도권이 또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이 행동에 따라서는 원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거꾸로 도민으로부터 관광객이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최대한의 방역을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야 즉 마스크 쓰기, 손 씻기라든지 거리 두기들을 잘 하시고 도민들하고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관광을 가셔도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 사례도 좀 짚어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 차관 이임식도 취소가 됐는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격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얼마나 접촉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공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는데 예. 실제로 이 관공서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전부 다 꼭 마스크를 지금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있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히터의 공조의 방향이 너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도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예. 사실은 직접 밀접적 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면은 자가격리는 아니더라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지금 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혹시라도 모를 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서도 전부 밀접 접촉으로 분류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즉 겨울이라는 이 특징이 이 공기 감염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누가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당국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거나 격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겨울철이고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백신 접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백신 관련 결과들이 좀 잘 나오면서 종식에 대한 희망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내년 가을쯤이면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한 70%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뭐 내년 1년 뒤쯤에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지금 맞는다고 그러고 연내로 미국에서만 2천만 명 정도가 맞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독감 백신처럼 이 접종을 대규모로 했을 때 부작용 또는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70%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예. 접종하는 것을 대규모로 접종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아직 이게 많다고 해도 500명 정도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이 상황들을 잘 보면서 어떤 백신을 어떤 연령층에다가 어떤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좋을지 그런 참고 자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아직은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